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1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네, 이정일입니다. 네, 저는 어제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광주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광주 갔다 오느라고 사실 제가 여태까지 지역에 어디 이렇게 갈 때 출장 갈 때 늘 즐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일단 일을 안 하고 어딘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는데 어제는 집에 오는데 진짜 정말 실신할 것 같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거기에서 잘 안 놀았느냐. 신나게 놀았거든요. 회원들하고. 근데 막상 기차를 탔는데 정말 삭신이 쑤시고 진짜 막 여기서 광주에서 자고 가야 되나 이게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늙었어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정말 은퇴해야 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이제 그 유민지 부장 말로는 광주 지역 광주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굉장히 낯선 분이 늘 낯설지만 굉장히 낯선 분이 딱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분은 나를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파파이스나 이런 걸 보신 분 이렇게 반가워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을 알아. 아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가입을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민원연이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분이 대학교 교수인데 광주 지역에 대학교 교수인데 공대 교수예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자기가 포항 지진 때 그 공대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항에 갔대요. 그 무슨 조사단 그런 걸로 돼서 포항에 갔는데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3일 동안 이제 포항 1차 지진 있을 때 2차 여진이 나올까 봐 막 굉장히 빠르게 막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자원봉사처럼 해서 갔나 봐요. 거기 조사단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막 일을 하는데 언론이 부정확한 보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보도로 인해서 자기가 공무원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그 교수들이 생각하는 일의 순서대로 일을 진행을 못하고 그 보도 때문에 흔들려서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조사가. 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조사를 할 때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집집마다 거의 포항에 있는 전 가구를 다 눈으로 그냥 보면서 이 집은 그린, 뭐 이 집은 레드, 이 집은 뭐 옐로우 이런 걸 봐야 된대요. 근데 이건 자기네들 전문가는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만 봐도 이게 위험한 선인지 괜찮은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여기는 정밀조사 필요해. 기계로 다시 다 진단해야 돼. 이런 거를 해서 그 딱지라기보다는 그 집에 이제 그걸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진이 나기 전에 한 2, 3일 만에 빨리 다 해치웠어야 된대요. 전 가구를. 그런데 방송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눈으로만 휙 보고 가버렸다. 그래서 부실 정말 대처를 되게 대충한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집을 안 보여주고 가라. 기계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포항 주민들이. 근데 그거는 그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의 문제고 그래서 언론사에다가 이거를 고쳐달라고 요구해라라고 공무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우리는 욕을 먹었다. 언론으로부터. 그러니 그냥 기계 갖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기계 갖고 와서 해라 그랬는데 기계를 갖고 와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을 다 할 수가 없고 그 시간 안에. 근데 만약에 3일 안에 여진이 만약에 또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정말 더 심한 재난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끝났지만은 자기가 그때 느낀 것은 언론이 너무 부정확한 것을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선전선동 잘못된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 이분의 정치적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향점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자기 일에 대한 자기가 그걸 겪으면서 언론 이상해, 그 공무원도 이상해 이런 거를 그냥 느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기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바로잡아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민원연을 소개시켜줬대요. 여기서 갑자기 민원연이? 그러면서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정확한 보도가 나오거나 오보가 나오면 여기서 막 대응을 하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약간 실수처럼 툭 나온 말인데 민원연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자 하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자기는 꼭 제보를 하고 뭔가 정확한 정보, 특히 과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정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기자들이 너무 모르면서 막 그냥 이렇게 들은 말, 상식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정말 큰 피해를 준다. 만약에 그때 전 집을 일단 돌아서 그래도 안전한 집은 빼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만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뒤틀어진 그 상황이 그 교수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그거를 그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그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딱 해야 되는데 기자가 한 그런 말에 흔들려서 그냥 휙휙 지나간 것이 너무 답답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랑 굉장히 여러 가지 저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너무 재미있었게 가시기 전에 뭔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언론에 대한 그런 답답함과 이런 걸 얘기해 본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이제 파파이스 이후에 합류하신 분이고 한 분은 저번 때도 한번 본 뵌 분이에요. 그분은 막 신이 나서 막 우리를 저보다 더 심하게 민원연을 막 이렇게 민원연의 효과를 막 뭐라 그러지 강하게 홍보하며 그 신입 회원에게 막 교육을 시키며 그래서 셋이서 술도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셋이서 정말 다 운전을 하고 오셨어요. 세 분 다. 그래서 저만 맥주 한 병, 두 병 시켜서 다 못 먹었어요. 맥주를 꿀짝꿀짝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재미도 그러니까 맨날 왁자지껄하게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조용조용하게 한 분은 너무 답답하고 볼 게 없다. 왜 MBC, KBS가 정상화되고 이랬는데도 믿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하면 변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술도 하나도 안 마신 상태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민원연이 힘이 세지나요? 민원연이 힘이 세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뭘 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회비를 더 내시죠. 이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 회비를 더 내시고 주변 사람들 가을시키시고. 네네. 그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서울에 있어도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지만은 또 지역에서 이렇게 약간 그런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인 것 같아서 더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일찍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좀 1시간 일찍 온 거거든요. 술을 안 먹으니까 오래 못 있겠어. 술을 먹어야 시간 휙 가잖아요. 근데 2시간 반을 떠들고 나니까 지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차를 잡아놨다가 이거 막차 이거 너무 무리다. 거의 11시에 타려고 그랬거든 제가. 그래서 10시 가까이 차를 바꾸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또 만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을 짜서 그냥 우리가 한번 더 크게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진짜 광주 지역 그 인근을 다 전화를 해서 문자를 보내서 일종의 행사를 잡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번개처럼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월요일이어서 몇 분 못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뭐 전국 순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날을 잡아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었습니다. 네. 독일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언론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제이 씨와 같이 이 한 주간의 방송 보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업무 활동가. 업무 활동가. 좀 엄지라고 해주시죠. 댓글에도 그렇게 들리시더라고요. 업무 활동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 네. 누구는 좀 약간 놀리는 그렇게 다 말할 때는 뭐 업무 제이 씨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차피 이름 다 말할 거면 그러니까 다 얘기할 거면서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그 저번 주에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량이 치솟아서 급격하게 정부가 원전을 뒀다. 그래서 탈원전 실패한 것이다라는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돌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단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인가요? 네. 네, 따지고 보자면 이게 뭐 지난 4월에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계획 예방 정비라는 것에 따라 예정대로 그냥 진행 중이었던 것뿐인데 이를 폭염의 원전이 재가동되었다라고 왜곡을 한 것이죠. 일단 뭐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가짜 뉴스라는 말을 하려면 정말 가짜여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의 오보에 가까운 이건 그러네. 명백하게 가짜일 때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이제 왜곡이다, 원전 재가동이 왜곡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일단 살펴보면 네. 지금 논란에 서 있는 원전이 5개 정도 있거든요. 네. 한울 1, 2, 4호기랑 한빛 1, 3호기인데 이 중 한울 4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에 따라서 지난 7월 21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재가동 승인을 받고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계획 예방 정비라는 게 그 원전이 좀 위험하니까 이제 가동 이후에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전을 멈추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뭐 부품 갈 건 갈과하는 정기 점검으로 보시면 돼요. 통상 18개월 단위로 진행되는데 이 한울 4호기가 지난 5월 18일에 그 점검에 들어갔고 65일이 지난 7월 21일에 다시 가동이 된 거죠. 어쨌든 가동이 된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가동은 맞다. 네. 근데 그게 폭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계약 예방 정비에 따라서 계획이 돼 있다. 아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폭염에 원전이 재가동했다라는 말 자체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나머지 원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제 한울 2호기의 경우 작년 11월에 점검에 들어간 뒤 168일이나 점검을 받았는데 네. 이번 달 12일에 문제가 발견돼서 다시 정비를 받는 중이고 한빛 3호기는 5월 11일부터 정비를 시작해서 곧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한울 2호기와 한빛 3호기는 곧 이 점검이 끝나면 이제 재가동이 들어갈 대상이고. 그럼 또 기사 나오겠네. 그때 되면 또 근데 이미 팩트 체크를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도 모르죠 또 같이 또 이렇게 다시 결국 돌렸다 또 폭염에 재가동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또 한울 1호기랑 한빛 1호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한수원이 하계 수급 계획을 짜면서 이 8월에 예정된 정기 일정을 조금 더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논란이 된 그 5기 원전이 지금 폭염 때문에 뭔가 바뀐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정이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한수원 자체가 약간 이런 혼란을 좀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약간 좀 자초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22일 날에 이제 한수원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계약 예방 정비 착수 시기는 피크 시점 뒤로 조정키로 했다. 뭐 한빛 3호기, 2호기 2개월 전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읽다 보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되게 서두르네. 급하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재가동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긴 하지만 23일 날 다시 추가 자료를 냈거든요. 한수원에서. 이건 그게 오해된 거고 이미 4월에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근데 이 모든 논란이 사실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폭염이 몇십 년 만에 제가 94년 폭염 이후 이런 폭염은 처음이라는데 그냥 일상적인 폭염도 아니었고 여름도 아니었고요. 폭염이 있어서 만약에 정말 그냥 한수원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그 착수 시기를 피크 시점 뒤로 조정한다? 이게 문제가 있나요?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한수원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딱 요 멘트를 넣기 때문이거든요. 재가동의 시기를 피크 시점 뒤로 조정한다. 근데 저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언론이 들들들들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고 저는 가짜뉴스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한수원이 배제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아,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아니 탈원- 상식적으로 네. 착수 시기가 이제 피크 시점 뒤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전력을 말이 많이 그걸 때? 이미 예. 왜냐하면 전력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킵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예방을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이걸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냐면 네. 23일 보도 제목만 일단 살펴볼게요. 이게 너무 보도 제목만 봐도 명확하거든요. 조선일보. 네. 폭염에 다급해진 정부 원전 재가동. 전력 수요 예상 초월하자 탈원전 정부 원전에 SOS. 막무가내 탈원전 하더니 전력 모자라자 원전 추가 가동. 이렇게 보도를 내요. 네. 중앙일보는 더 재밌는데 음. 전력 수급 문제 없다더니 허둥지둥 원전 5기 더 돌린다. 이런 식으로 허둥지둥이네. 네, 허둥지둥이요. 네.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4월에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난리 난 것처럼 막 폭염 갑자기. 때문에 네. 전력 수요는 취소되니까 원전 재가동한 것처럼 왜곡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원전이 재가동 됐다고 얘기하려면 없앴다는 소리잖아요. 멈췄었다는 거죠. 멈췄었다는 거죠. 네. 다시 가동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수원은 일단은 추가 설명 자료를 내서 이 모든 것은 이미 4월에 계획된 거라고 이제 정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한 23일 보도가 그러니까 한수원은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23일 날 아침부터 저도 이 보도를 이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굉장히 빵 터진 게 23일 날 아침 일면 조선일보 일면에도 보도가 나오고 사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날 밤에 얼마나 논설위원실이 22일 발표한 한수원 그걸 보고 야 이거 까야 돼 이거 이거야. 맞다 이거 지금 탈원전 항상 맞다. 탈원전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이 조중동이 아 이거 정말 근데 정말 머리들은 정말 좋아요. 그죠? 빠르게 대응하잖아요. 조선일보는. 그래서 일면 기사 쓰고 사설까지 쓴단 말이에요. 동아일보는 센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도도 안 냈어. 23일 날. 하루 늦게 냈습니다. 23일 날 보도한 곳이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는 보도를 했지만 사설은 없었어. 그날 23일 날. 그러니까 그냥 한 건이야. 그 아까 말한 허둥지둥 원전 5개 더 돌린다. 이거 한 건이에요. 동아일보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아예 보도도 안 했어요. 동아일보 이러다 진보지 될라나? 아무튼 굼 떠가지고요. 제대로 못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일보도 23일 날에 똑같이 냈거든요. 정비 중인 원전 조기 재가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한국일보는 늘 관리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뭔가 끼어가는 느낌. 네 여기저기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23일 날 그 보도가 나오니까 23일 날 한수원이 보도자료를 설명을 더 낸 거죠. 이제 네. 이거는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다라면서 추가 설명 자료를 막 낸 거죠. 그러면 추가 설명 자료를 냈으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언론이. 근데 받아줬는지를 좀 보죠. 이게 진짜 악질적인 거거든요. 한수원에서 아니다. 이거 오해가 있는 거다. 4월에 계획된 거다라고 말했음에도 24일 날에 똑같은 보도를 또 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24일자 네. 더우면 친원전, 선선해지면 탈원전이란 제목에서 네. 같은 주장하는 거죠. 폭염에 탈원전 그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탈원전을 포기한 것처럼 묘사하고 동아일보가 이제 이날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기사에서 어떻게 그 24일 기사에서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원전에 의존해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셈이다. 한수원이 정비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다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그 23일 보도에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수원 자료를 받아서 뭐 전략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까 말한 더우면 친원전, 선선해지면 탈원전. 아니 그거는 아니지. 선선해지면 그렇지만 또 추우면 또 친원전 하겠네. 추워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나쁜 보도는 역시 조선일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일보부터 일단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그 조선일보 일단 사설 하나를 살펴볼게요. 네. 사설 제목이 아까도 읽었지만 막무가내 탈원전 하더니 전력 모자라 원전 추가 가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설 첫 줄이 폭염 속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 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단언했어요. 네. 어쨌든 거짓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늘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정비하느라 세워놓은 원전 2기의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고 8월 중 점검에 들어가려던 2기의 정비 착수 시점을 여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사실을 제시했죠. 이러면서 이제 뭐 정비 일정이 뭐 지난 4월 마련된 하계 수급 계획에 따른 것임을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때문에 이 폭염과 원전 재가동을 연결하고 그래서 탈원전 하겠다면서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더니 전력이 모자랄 것 같자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폐쇄했나요? 안 폐쇄했죠. 그러니까. 네. 폐쇄한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절대 멀쩡하지 않습니다. 네. 폐쇄한 그러니까. 원전은 네, 완전 노후된 노후돼서 원전이죠. 네, 월성 가셔야지 1호기. 될 네. 분이었습니다. 월성 네. 1호기를 폐쇄했는데 예. 자, 그 조선일보가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제 한수원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아니다. 이거를 계속 우기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보도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23일에는 몰랐다 치더라도 24일에 계속 이렇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적이죠. 왜곡하는 거죠. 예. 대놓고 하는 거니까 사실 23일도 의심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오해할 수는 있었지만 네. 24일부터는 뭐. 근데 재밌는 건 조선일보는 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은 24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왜 이렇게 왜곡이 많냐 얘기하고 네. 언론에서도 되게 팩트 체크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 폭염에 원전 재가동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에는 나름 중립적인 보도를 내놔요.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실어준다든지 적어도 그런 폭염에 원전 재가동 얘기를 안 한다든지. 네. 근데 조선일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간다. 아, 남다른 신문사예요. 그래서 25일 날 사설에서 원전 정비를 전력 수요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한다는 것이 폭염으로 원전 가동을 늘린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고 27일 칼럼에서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또 말해요. 이 말을. 칼럼이긴 하지만 진짜 이 멈출 줄 모르는 이 조선일보의 이 그러면은 그 조선일보가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체크 한 건 없어요? 자기네들은 팩트 체크 안 했나? 그냥 안 하고 지나간 건가?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일단 네. 25일 날 기사 한 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왜곡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뭐 반론을 실은 건데 일단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거는 왜곡된 그 현실이 그 한수원 때문이라고 이제 탓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그 제목이 25일자 제목이 팩트체크 원전 가동의 터무니없는 왜곡 문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예요 제목이. 근데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원전으로 폭염에 대처한다는 자료를 처음 낸 것은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면서 만약 탈원전 정책이 없었고 원전을 재작년만큼만 돌렸어도 최근과 같은 예비 전력 위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뭐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문 대통령 발언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조선일보 보도대로 네. 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게 한국 수력 원자력이 그런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지금 모르는 그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기기 한판 그런 느낌의 사실 이게 네. 뒤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줄진 않거든요. 네. 그 작년에 있었던 신구리 5, 6호기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시 짓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2년까지 오히려 4개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원전이 줄지도 않는데 계속 참 이렇게 원전 줄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그 지금 문재인 정부를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한 지적 같은 거 그런 헐뜯기 이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조금 전에 그 팩트 체크도 그렇고요. 그런 네네.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네. 그런 식의 보도들을 좀 얘기해 보시죠. 그 기사에서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하계 전력 수급 계획 대책 보고에서 네. 공급 능력은 원전 정비 감소에 따라 작년 여름 대비 572만 킬로와트 증가한 1억 71만 킬로와트로 전망된다고 밝힌 점을 네. 제시했었는데 네. 올여름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다음 달 중순 8,830만 킬로와트로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최대 수요량보다 371만 킬로와트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산업부는 정비 작업에 들어갔던 원전이 하반기 가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전력 예비율 14.1%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를 원전 정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동 원전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언론이 탈원전 정부가 원전에 의존한다고 비판하자 산자부와 한수원이 뒤늦게 이 같은 정비 계획은 4월에 미리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며 스스로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이제 강조한 게 있죠. 사실 이 점검 원전 수는 2010년 겨울에 7대, 2017년 여름에 8대, 2017년 겨울에 10대, 2018년엔 6대로 조금씩 줄었으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고리 3호기에서 경납, 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되거나 신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 부속품이 이탈, 되게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가지고 100일 이상 장기 점검을 거친 그 7개의 원전이 최근에 이제 점검을 끝마쳤기 때문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 있던 원전을 점검을 하고 그 보수를 하고 해서 그게 끝났는데 끝나서 돌리기 시작했는데 뭐 한마디로 원전이 너무 필요하여서 갑자기 막 돌린다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죠. 점검을 빨리 끝내버리고 지금 돌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기량이 늘어났다. 네, 그런 것으로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한수원과 정부가 이런 정비 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된 거고 7월 중에 발표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발표하면서 게다가 그 피크 시점 이후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약간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마치 탈원전은 구호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전 없으면 못 산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보도를 했고 그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자 정부가 잘못 보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수원이 잘못 보도하지 않았냐 라면서 이제 한수원만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산자부가 원전 정비 감소했다고 했으나 폭염 때문에 더 가동한 것 아니냐 라면서 정비 문제까지도 이제 갖고 와서 우기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보고서에 보면은 조중동 전체에서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기 점검에 따른 원전 운영을 폭염으로 인한 재가동이다라고 단정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보도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서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다가 폭염으로 인해서 예측이 빗나가자 부랴부랴 원전에 기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논리를 어떻게 다른 그 조중동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일단은 일단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살펴볼게요. 조선일보 23일자 기사거든요. 전력수요 예상 초월하자 탈원전 정부 원전 SOS에서 정부의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조선일보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측이 빗나가자 정부가 석탄 발전소와 LNG 발전을 늘렸다는 논리로 나아가요. 어쨌든 그 부족한 전력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듦을 강조합니다. 유연탄 가격이 뭐 오른다거나 아니면 한전 올 3반기에만 5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을 것이라고 증권 그 입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5천억 원대 적자를 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결론은 싼 석탄과 LNG 풀가동에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비율이 떨어지자 정부는 결국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다른 언론사에서도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탈원전 하려고 전력수요 낮게 잡았고 그래서 전력수요 부족해지자 LNG나 뭐 다른 발전을 더 많이 돌렸는데도 부족하니까 원전을 재가동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그래도 근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나오잖아요. 뭐 어찌됐든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 예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한겨레 기사 25일자 기사인데 예비 전력 10% 넘을수록 좋다라는 제목에서 24일에 최대 전력수가 9,248만 킬로와트까지 추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대로 가장 높았어요. 지금 그 기록상에서. 네. 근데 이때 예비 전력이 709만 킬로와트예요. 정상 상태거든요. 이게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준비 단계 발령하고 100만 단계 떨어질 때마다 단계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네. 100만 킬로와트 밑으로 내려가면은 막 강제로 끊는데요, 전기를. 왜냐면 이게 전기가 아예 블랙아웃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최대 전력 수요가 9,248만까지 솟았던 그날도 709만을 유지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2013년에 저희가 한번 블랙아웃을 겪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가 3단계 주의가 발령됐었는데 네. 그때보다 우리의 전력 발전소비 총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예비 전력 문제는 크지 않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뭐 타당해 보이고요. 지금. 그럼 예비 전력은 정상 상태네. 그렇죠.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게 원전 돌려서 그런 거예요? 원전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전은 원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탈원전 국가가 아직 아니에요. 원전은 지금 24기가 있군요. 우리나라에 그 월성 1호기 포함해서 이미 돌아가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없앨 뿐인데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와, 이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비 전력 관련해서 이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비 전력이. 네네. 네. 뭐 조선일보 기사 읽다 보면 예비 전력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막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10%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 예비 전력이라는 게 버려지는 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 전체 그 필요 수요량과 그 생산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예비 전력인데 이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어디다가 뭐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컨대 25일 날 오전 2시 예비율이 46.68%까지 올랐어요. 이때 구매한 6,726만 킬로와트는 그냥 사라지는 전기예요. 그래서 이 예비 전력을 최대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 정부의 책임인데 이거 가지고 예비 전력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나는 너무 무식해서 이거를 도저히 모니터할 수가 없는 게 전기는 저기 가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죠. 예비 전력이 네, 버려진다는 전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네. 나는 이렇게 저축을 빵빵하게 해놔야지 된다고 막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네. 태양광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전기를 저장해놔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맥락인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 보도 보면 아까 말한 이거네. 원전은 한번 핵 연료를 투입하고 그쵸. 출력을 시작하면 24시간 가동해야 된다. 네. 피크 타임이 지난 뒤에 전력이 남아도라도 발전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한겨레에서 지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들이 말하는 막 중간에 막 뭐라 그래 중간중간 막 멈추고 난리 치는 것과 그다음에 무조건 예비 전력을 높여놓는 것보다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한겨레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그 폭염으로 재가동이라고 묘사한 원전 4기를 포함해서 점검 중인 원전 6기가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짚는 그런 내용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겨레에서 100일 이상 장기간 정비를 받고 있는 받고 재가동되는 원전이 7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 2개월 정도 한다고 해요. 점정을. 네. 근데 워낙 좀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장기간 정비를 받고 있는 거고 최근 2, 3년 사이 노후 원전 곳곳에서 경납고 철판 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급 등이 줄지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살짝 낮아진 이유는 이렇게 계속 설비 결함이 발견이 되니까 사실 저는 이전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가 좀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설비가 좀 약간 결함이 많다고 해서 점검 일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전 정부의 때는 뭐 원전이 탄탄했을까요? 네.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전이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이제 지금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또 LNG 석탄 이야기도 있어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탈원전 하니까 LNG나 석탄 돌린다. 근데 LNG나 석탄이 더 비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매년 여름마다 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 특히 이럴 폭염이나 뭐 겨울철에 엄청 추울 때는 전력 수요가 그냥 그때만 엄청나게 반짝 오르거든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매년 무더위를 대비해서 화계 전력 수급 전만 대책을 내놓는 정부는 늘 석탄 발전 최대 보증 출력 운전, 민간 자기 발전기 가동 등 이런 대책을 포함시켜놔요. 이걸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인정하거든요. 자기들 기사에서도. 자기들 기사 폭염만 되면 석탄 발전이 급증한다 이런 제목의 그 기사에서 여름철에는 석탄 발전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화력 발전량이 7, 8월에 급증하는 현상은 2014년에서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정권에 따라서 발전소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탈원전 되지도 않았지만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탈원전 때문에 더 비싼 이거 LNG 돌린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죠. 원래 여름철에는 원래 LNG랑 석탄 발전소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데 참 이렇게 조선일보는 늘 이렇게 왜곡으로 아니 근데 왜곡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띠라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지적했는데 뒤에서 지금 그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은 늘상 그렇게 여름에만 해왔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왜곡이 아니고 기자 간의 의견, 그러니까 기자들이 팩트가 서로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인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기자들이 약간 그거랑 지금 오늘 방송 내용이 굉장히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이 원전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막 얘기해주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받아 적어서 추추추 쓰고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치적 입장. 조선일보는 무조건 탈원전 비판하고 싶어. 문재인 정부 까고 싶어. 그러면 그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받아서 적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면 또 그 반박을 듣고 그러면 이걸 정정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의 팩트가 상충되는데 두 개를 다 실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보도를 지금 하고 있네요. 다른 언론사랑 비교해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네. 경향과 한겨레는 이 한참 논란이 된 이 23일부터 27일간 단 한 번도 폭염의 원전 재가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 뭐 나름의 어떤 체크를 했겠죠. 근데 조선일보는 6번이나 주장을 하거든요. 이 같은 주장. 중앙은 3번, 동아, 서울, 한국은 1번씩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대놓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원전 관련된 좀 약간 그래도 선수인 기자를 하나 쓰시던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조선일보에게 좀 조언을 하건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전문성을 키우셔야지 될 것 같다. 이게 프레임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프레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폭염의 원전 재가동 정말 그럴싸한. 그런데 이것을 짚는 그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허술함이 많이 드러났다. 라는 게 앞뒤가 완전히 다른.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결론을 내보시죠. 나름의 이 모니터를 하면서 느낀 결론. 일단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긴 계획이거든요. 60년 장기 계획이에요. 이게 신고리 오륙크기가 건설하니까 2022년까지 4개가 일단 오히려 늘어나고 2038년까지 해서 14개까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조선일보나 아니면 뭐 동아일보의 이 기사들을 보면 지금 막 원전 다 끈 것 같아요. 당장에 없앤 것처럼. 원전 지금 다 없어졌고 지금 나라가 난리 났다.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 원전 없어져가지고. 근데 원전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선동이라고 해야죠. 이거 왜곡된 프레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되게 문제적으로 보였고 뭐 어쨌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원전 어쨌든 60년 뒤에는 없어지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정부는 계속 에너지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실제로 이 대체 에너지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 4월 처음으로 6%를 돌파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점천히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폭염인데 어떡하냐, 지금 원전 멈추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왜곡들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요즘엔 또 금방 탄로나잖아요. 사실 이게 팩트 체크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JTBC나 KBS에서도 이거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럴까? 상관없는 거죠. 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팩트고 뭐고 근거고 뭐고 우리는 까면 된다 지금. 맞지 않느냐 지금 원전 지금 어제 21일 날에 재강도 있지 않았냐 이런 식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왜 이렇게 불안감을 고조시키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원피아라고 그래요. 뭐 네, 핵피아라고 핵피아. 하죠. 핵피아들을 이쪽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핵 발전이 안 되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4대강을 왜 했겠어요? 4대강 그 토건족들이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한 이 보도가 극성을 떠는 것은 저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를 조중동만 해서 그렇지 경제지는 정말 무서워요. 예, 경제지에서는 더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년 우리가 만약에 10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좀 멈추고 뭐 잘 살펴보고 뭔가 이렇게 수리해서 뭐 이제 폐쇄할 건 폐쇄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해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권이 또 바뀌잖아요.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후다닥 또 개판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정말 60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저는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 정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원전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좀 알고 이게 정말 싸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진짜 전 국민이 그 신고리 원전 그 공론화위원회 그 보고를 우리가 다 받았어야 돼. 맞아요. 사실 그걸 우리가 다 받고 같이, 모두 다 총괄되어 공부하고 결심하고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금 물론 되게 더워서 우리 모두 에어컨 틀고 살지만 이 전기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원전이 싸니까 만약에 그러면서 또 막 가면 또 멍 때리고 또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60년 동안 조금씩 개선하고 고치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내 애가 살아야 될 곳인데 어떻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모른다. 멍청하다. 저부터도 사실은 늘 저 과학적인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 그냥 환경단체에 부탁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은 진짜 좀 분발해야겠구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내 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민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찾아보면서 반성했던 점이 이게 사실 피크 기간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막 전기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사회에서 이 기간에만 많이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기간 이 수치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피크 기간을 어떻게 관리할까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아끼고 사업체에서 어떻게 전기를 아끼고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논의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런 고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래서 공무원 보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조기 퇴근해라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거죠. 이제. 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전기 대란 일어났다 지금. 정부도 사실 그런 거 신경 써서 그런 걸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에서 하면 진짜 완전 조선일보가 생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너지에 대해서 간섭하는 그쵸. 느낌을 준다. 그러면 야 내가 탈원전하지 말랬지.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거 감시하고 돌아다녀?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는 이게 이명박근혜 때도 충분히 몇 번 뭐 블랙아웃 사태까지 겪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잘 수습하고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기를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바랍니다. 어쨌든 가짜 뉴스입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년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 캠프. 자,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중간 광고는 뭐니 해도 처장님의 슈퍼맨 이거 요즘도 해? 안 하죠? 가끔 no.
중간 광고는 뭐니 해도 처장님의 슈퍼맨 광고가 최고이죠. 지상파나 비지상파의 중간 광고는 없애줘도 처장님의 슈퍼맨 중간 광고만큼은 꼭 살려주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YTN 사장이 임명되었군요. 솔직히 K와 M의 적폐청산은 늦어져서 전참시 같은 참사가 생겼듯이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니 꼭 빠른 적폐청산 바랍니다. 아 근데 이게 보도 전문 채널 YTN이 지금 좀 긴장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JTBC가 유튜브 24시간 뉴스 채널을 하겠다고. 네. 왜요? 진짜요? 네. 그게 어제 손 사장께서 몰랐네요.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24시간 하면 YTN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유튜브에서 JTBC가 24시간에서 뉴스를 하겠다. 유튜브.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제. 다 네. 보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자 어찌됐든 어쨌든,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YTN은 그 전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지금 이 YTN하고 연합뉴스TV 둘 다 보도 전문 채널로서 좀 제대로도 빠른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말도 하고 한 그쵸. 말도 하고 하면서 외부가. 예, 왜곡된 보도도 많고 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나오고.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임동준 그거 활동가님께 있습니까? 죄송하다. 그리고 어제 임모 활동가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업무로 다시 어제 정정해드렸죠. 하셨군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아니 이거 임동중 활동가인데 왜 저는 업무 활동가? 아니 임동준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업무를 얘기하는데 내가 실수로 임모를 읽은 거죠. 아니요. 아니 그 위에 댓글에 임모를 쓰셨어요. 아, 네. 그랬어요? 네네네. 그거 좀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티에노님 거 읽어주세요. 네. 중간 광고 지금도 편법으로 하잖아요. 1시간짜리 드라마 반으로 잘라서 하루에 2부씩 하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얼마 전에 맞아. 본 것 같은데 저도 네. 뭐 요즘에 계속 그렇게 네. 하니까. 네. 저는 광고든 뭐든 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생긴 수입이 외주 제작사에 제대로 가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만 그 간행 상품권 페이 같은 것 다 없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에서 수신료 받아가는 KBS는 중간 광고까지 하면 수신료는 이제 받으면 안 되겠죠. 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방송, 좋은 보도가 나올 텐데 그런 지나친 광고들은 오히려 자본에 휘둘리고 싶어 하는 모양새 아닌지 이미 신문이 삼성이 없이 안 되는 것처럼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 종편 보면은 얘네들이 꼭 끝나기 1분 전에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한 30초 얘기하고 방송 끝내거든요. 네. 이것도 중간 광고인가요? 예. 중간 광고죠. 되게 편법적인 중간 광고네요. 저는 그거 보면서 1분 뒤에 다시 또 시작하는구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편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딱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울렁울렁할 때 한 번씩 해주면. 그게 규정이 없구나. 네. 그렇게 중간 대놓고. 광고는 예,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레이니 칠세님 너무 작은 내용이라 메일로 제보하기에는 그래서 이곳에 제보합니다 하면서 제보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다루는 채널A 정치데스크 방송에 대해서 7월 30일 방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군들이 대통령한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별이 몇 개가 지금 여기서 별이 몇 개가 지금 대통령한테 격려를 했다 이러면서 무슨 대통령한테 군인들이 격려하는 것은 그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도 이쪽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화난 것은 레이니 칠세님 말이 채널A가 말하고자 하는 논조는 이 행동이 충성맹세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앵커가 계속해서 충성맹세 하면서 이 행동을 비하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경례구호가 충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참나 해병대 장군들만 격려하면 필승 맹세인 건가요? 라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대 개헌 문건이나 기무사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정확하네요. 것이죠. 그런 것 그러니까 예, 뉴스도 안 되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것은 별이 몇 개가 떠서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방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그리고
레이니 치세님이 또 달아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TV라는 기계로 몇 분씩 하는 광고를 참으며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서 하는 방송, 예를 들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저희 주요 시청 프로그램이다. 30대인 저뿐만 아니라 60대인 우리 어머니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 요일마다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 모두 챙기셨지만 요즘은 모든 드라마 자체가 너무 재미없다고 하신다. 자, 그러면서 요점은 공중파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중간 광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컨텐츠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이게 그 타이밍을 이제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대영이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적폐사장들 있잖아요. 적폐사장의 가장 큰 문제가 지상파의 꽃이었던 그 시절에 지상파가 정말 돈이 그나마 있고 짭짤했던 그 시절에 그 힘을 모아서 지상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체질 개선을 하고 그 능력을 키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한 10년 전에 반짝했던 그 돈을 이미 그때도 반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지상파가 어렵고 TVN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개혁은커녕 회사를 말아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가 부족해요. 근데 컨텐츠가 부족해진 이유는 또 지금은 돈이 없어서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단순히 정부에 아부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을 말아먹은 거죠. 회사를 시켜버린 거죠. 방송을. 경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옥수수 요염차님 어찌나 재밌는지 이거 홍보를 하나 하세요. 민원연의 회원이 되는 순간 당신은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사이다를 아주 많이 섭취할 기회를 얻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소식지. 사무실 커피 마시는 곳에 슬쩍 올려봐요.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이미 당신은 우리 아빠는요?에 빠질 거예요. 야, 멘트를 써주셨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침에 읽고 빵 터졌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저 정말 이 슈퍼맨이 제일 흑역사인데 말입니다. 아니, 그게 저는 지금 제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잘 만든 저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의 회원이 되는 순간 당신은 매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사이다를 아주 많이 섭취할 기회를 얻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소식지. 사무실 커피 마시는 곳에 슬쩍 올려봐요.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이미 당신은 우리 아빠는요?에 빠질 거예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